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이제 6주차로 핵심 기능 53번 count A 하고 count blank 함수로 수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6주차니까 7주 하고 나면 다음 주 하고 나면 그 다음 주 8주차는 중간고사를 시험 치게 됩니다. 그래서 미리미리 공부를 여러분들이 다 하시고 시험 문제는 또 다음 주에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지만 책에 있는 것들 했던 거 여러분들이 위주로 해서 나올 거니까 책을 가지고 공부를 열심히 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할 부분은 함수 중에서 count A, count blank, 즉 count 하는 함수를 구하는 것입니다. 실습해 보는 것인데, 첫 번째 count 함수에서 출석일과 결석일을 구하는 그런 예제입니다. 먼저 볼 것은 출석일을 먼저 구하는데 어떻게 구하느냐 하면은 어떤 학생에 있어서 출석이 2일, 3일, 4일, 5일 출석일에 대해서 count A를 써서 이것을 구할 것입니다. 그래서 1일에서 5일까지, 여기서는 지금 1일이 앞쪽에 있어서 안 보여지는데 1일에서 5일까지 기간 중에서 어학교육에 출석한 인원의 출석일을 구하는 그런 것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H3, 여기가 H3인데요. H3에 셀을 클릭해서 함수 라이브러리 그룹에서 함수 더보기를 클릭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수식에서 함수 라이브러리 중에서 함수 더보기를 클릭하면 거기서 통계라는 메뉴가 나옵니다. 리스트 박스에 메뉴가 나오면 리스트 박스 메뉴에 드랍 리스트 박스죠. 통계가 나오면 그 통계 중에서 카운트 A를 선택하면 됩니다. 카운트 A를 클릭하게 되면 이와 같이 함수 인수 대화 상자가 뜨게 됩니다. 이 말은 뭐냐면 count A라는 함수에다가 어떤 인수를 입력할 것인지에 대한 대화 상자입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C3에서 G3, C가 이 앞에 하나 더 있을 겁니다. 그죠? C3에서 D3까지 여기 있는 것을 보면 실제로 이제 구해보면 이렇게 나타난다 하는 것이 보여집니다. 그러면 이것이 이제 확인을 눌러주면 됩니다. 그래서 count A, A는 all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뭐라도 있으면 모든 다 카운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 여기에 들어간 것이 출석일을 구하는 결과가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카운트를 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실제로 한번 실습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소스에 3장 해서 함수 count A 출석부였죠. 이걸 클릭을 합니다. 네, 클릭을 하니까 이와 같이 함수 방금 본 그 문제가 시트가 뜹니다. 명단이라는 시트네요. 그죠? 명단이라는 시트인데 이 시트에 실제로 할 것인데 우리가 출석일이다. 그죠? 출석일 이 H3 쉘을 클릭을 합니다. 클릭을 한 후에 수식 탭 있죠. 이 수식 탭에 보면 여러 가지 이제 함수 라이브러리가 뜹니다. 함수 라이브러리 뜨고 여기 보면 기타 함수, 기타 함수의 통계에 마우스를 살짝 갖다 대면 또 리스트 메뉴들이 쭉 뜹니다. 드랍 리스트 메뉴도 쭉 뜨는데 여기서 count A 가는 것이 있죠. count A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count A를 클릭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조금 전 설명에서 본 것처럼 함수 인수라는 대화 상자가 뜹니다.
대화 상자가 떴는데 여기에는 지금 A3에서부터 G3까지, 즉 A3부터 G3까지인데 실제로는 1부터니까 여기 C3부터 이렇게 G3까지 선택을 해주면 자동으로 얘가 인식을 C3에서 G3로 인식이 되어집니다. 혹시 비정상적으로 되어졌는지를 보려면 결과값을 이렇게 보면 되어진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즉 이 count A라는 것의 이 설명이 여기 밑에 있습니다. 범위에서 비어있지 않은 셀의 개수를 구합니다. 그래서 비어있지 않죠. all을 다 구합니다. 그러면 all라는 것이 count에서 5개가 비어있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죠. 그래서 5가 나옵니다. 그래서 확인 누르면 5라는 것이 나왔을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역시 같은 H3에서 똑같은 것이기 때문에 이와 같이 쭉 당겨주면 되겠죠. 그러면 각각이 이거는 전부 다 우리가 C4에서 G4, 이거는 C5에서 G5 이렇게 각각 같은 열로 헤어지기 때문에 열은 똑같고 그 내려가는 행의 위치가 달라지기 때문에 상대 주소로 행의 위치값만 바뀌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채우기 핸들을 써서 이와 같이 출석일에 대해서 이렇게 간단하게 계산을 할 수 있는 함수를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결석일을 구한다면 결석일은 뭐겠습니까? 그러면 이 동그라미가 아닌 블랭크를 찾아야 되겠죠. 블랭크를 찾아야 됩니다. 똑같은 방식으로 해서 역시 수식, 여기 있는 수식 탭에서 기타 함수를 클릭을 합니다. 그러면 클릭을 하면 이게 통계가 나왔죠. 통계가 나왔습니다. 통계 밑에 이제 동그라미가 아닌 블랭크를 개수를 우리가 체크하면 되겠죠. 그러면 카운트 블랭크를 클릭을 합니다. 그러면 카운트 블랭크가 되는데 여기서부터 역시 여기까지도 카운트 블랭크를 계산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C3에서 G3 범위의 레인지는 똑같습니다. 레인지는 똑같으나 사용되어지는 함수가 다르기 때문에 그 결과가 달라지는 것이죠. 그래서 C3에서 G3까지 레인지해서 이렇게 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확인을 눌러주면 0이죠. 여기서는 빈칸 블랭크가 제로이기 때문에 0입니다. 역시 이 채우기 핸들을 넣어주면 당겨주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블랭크 이렇게 해서 다 할 수 있습니다. 조금 익숙해지면 실제 바로 입력을 해도 됩니다. 카운트 블랭크 해서 C3에서 G3까지 이렇게 바로 입력을 해도 되고요. 그렇지 않다면 여기 있는 fx 함수 fx라는 여기 보이시죠? fx 요거를 클릭을 하면 대화 상자 이것이 뜹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입력을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 방법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편하신 대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런데 이 책에서는 함수 count A 출석부인데요. 여기 보시면 여기에 함수 max 인사고가로 되어 있는데 이게 잘못됐네요. 그래서 이거는 책에 있는 것을 보고 함수 count A 출석부를 보시면 됩니다. 함수 count A 출석부, 함수 count A 출석부 점 XLSX
요것을 요 파일을 가지고 실습을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다음 핵심 기능으로서는 int round 함수로 내림과 반올림 표시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int와 실제 round 함수 사용법을 익히는 것인데, 여기서는 실제 사용되어지는 데이터는 엑셀 파일은 함수 round jamB라는 파일입니다. 이 파일을 가지고 하는데, 이 파일을 열면 이와 같이 이렇게 나오는데, 평균 제한 건수 내림입니다. 평균 제한 건수 내림에 대해서 요 계산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at h, 이게 보면 h5죠. h5에 해당되어지는 요것을 클릭을 해서 클릭을 하고, 그 다음에 수식 탭에서 삼각 함수, 수학의 삼각 함수 그를 클릭해서 여기 보시면 int를 클릭합니다. 그래서 int는 여기 보시면 내가 어떤 값을 계산해서 F5에 해당되어지는 값을 소수점 이하 가까운 정수로 내림하게 됩니다. 그래서 14.5인데 이것을 내림하니까, 내린단 말은 소수점 이하 어떤 수가 있어도 버린다는 것입니다. 버리기 때문에 14.5가 14로 바뀝니다. 14.5가 이렇게 14로 바뀌는 것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확인을 이렇게 눌러주면 실제로 여기 보시면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채우기 핸들을 더블 클릭을 하게 되면 이렇게 채워지는 것입니다. 뭐 쭉 드래그 해도 되고요, 더블 클릭해도 상관없겠습니다. 자, 한번 실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파일을 열어야 되는데 이것은 끝났으니까 닫고요. 자, 함수 round 라운드 제한비라는 요것입니다. 그죠? 이걸 더블 클릭을 해서 열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엑셀의 그 화면에 글자가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제가 지금 현재 밴드에도 올려놓고, 또한 필요한 학생들은 유튜브를 통해서 화질이 이제 HD급으로 볼 수 있으니까 유튜브에도 지금 올려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튜브를 보시면 더 정확하게 글자를 볼 수 있으니까 반드시 보시고 학습을 해서 과제를 제출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먼저 여기 보시면 평균 제한 건수라는 것에 내림을 하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림 여기 눌러서 보시면은, 자, 여기서 수식에 가서 수학 삼각이라는 함수 라이브러리 그룹에서 수학 삼각이라는 메뉴를 선택해서 밑으로 쭉 내려보면 많은 함수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int라는 것이 있습니다. 자, 여기를 살짝 갖다 대보면 설명이 나옵니다. 소수점 아래를 버리고 가장 가까운 정수로 내림합니다. 그래서 소수점 실수지만은 이것이 정수로 바뀔 때 소수점 아래에 있는 것을 버려버립니다. 그래서 클릭을 하면 이렇게 함수 인수가 뜹니다. 함수 인수가 뜨면 여기서 F, 지금 평균 제한 건수를 지금 내림을 하는 거니까 요거만 클릭해 주면 됩니다. 그래서 F5가 선택되면서 그 값이 이렇게 바뀌는 것이 나타납니다. 확인 눌러주고요. 그리고 나서 여기서 우리가 채우기 핸들을 더블 클릭을 해주면 알아서 이렇게 쭉 입력이 되어집니다. 이것으로 내림에 대한 실습을 마쳤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제한비 반올림인데요. 여기 보시면 지금 현재 제한비 반올림에서 1000의 자리까지를 표시를 하도록 이 책에서 문제를 내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1000의 자리라는 것은 이게 지금 1,
1, 10, 100 좀 크게 하겠습니다. 좀 크게. 예. 1, 10, 100, 1000, 만, 10만, 44만 8916.41 이라는 값인데 1000의 자리까지 이 표시를 하고, 그러면 100의 자리에서 여기가 100의 자리죠. 100의 자리에서 반올림을 하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기 있는 I5에 해당되는 것인데, 여기에서 I5 셀을 우리가 이제부터 반올림하는 그런 수식을 한번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I5 셀을 클릭을 한 상태에서 실제 입력줄에 이 꼴의 뒷부분에 해당되어지는 것인데, 지금 여기 보면 I5가 계산되어진 수식이 나왔습니다. $I $2 곱하기 G5입니다. 이 말은 뭐냐면 I2는 절대 주소입니다. I2가 절대 주소라는 말은 이 포상금이죠. 이 값이 이 절대 주소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이 절대 주소가 되어 있단 말은 이 값은 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거 곱하기 G5, G의 5 비율을 곱했습니다. 비율을 곱해서 제한비를 반올림했습니다. 즉 G5만 상대 주소로 해서 G5 값이 이제 밑으로 내려가면 G5, G6 이런 식으로 변화되겠죠. G는 더 이상 변화될 게 없으니까. 그렇다면 자, 이 값을 우리가 지금 이제는 어떻게 하느냐면 반올림 할 건데요. 자, 이 값 전체에 대해서 반올림 하는데 이 꼴 자체는 우리가 변화를 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꼴을 앞에서 어떻게 할 것이냐면 라운드 ROUND 라운드라는 함수를 쓰고 갈로 열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끝에 가서 이 함수 값에 대해서 실제 우리가 해도 되는데 손으로 다 써도 되지만 함수 삽입이라는 것 여러분 초보라고 생각하고 이야기하겠습니다. 함수 삽입을 클릭을 합니다. 그러면 함수 인수의 이 라운드라는 함수가 실제로 그 들어오는 매개 변수로, 즉 넘버로 I2 절대주소 그 다음에 G5가 있습니다. 이 값이 있죠. 그래서 이것의 반올림을 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입력되어 있고 여기서 이제 소수점 아래 자릿수를 지정하게 됩니다. 근데 지금 소수점 아래 자릿수에서 위로 올라가야 되기 때문에 마이너스 3이라고 쳐야 됩니다. 그러면 무슨 말이냐면 소수점 아래 위치가 첫 번째입니다. 근데 1의 자리는 마이너스 1, 2의 자리는 10의 자리는 마이너스 2, 100의 자리는 마이너스 3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해되시나요? 그럼 1의 자리는 소수점 첫 번째 자리, 그렇죠? 2는 소수점 둘째 자리입니다.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3이라는 것은 100의 자리에서 반올림해서 이렇게 결과가 나왔다. 그래서 4, 4, 8, 9, 즉 100의 자리가 9인데 9는 5보다 크니까 5 이상이니까 반올림되어서 4, 4, 9, 0, 0, 0 이렇게 나오겠죠. 이해되시죠? 자, 확인 눌러줍니다. 그러면 이렇게 되어졌죠. 그러면 이거 역시 이 채우기 핸들을 더블 클릭을 이렇게 해주면 모든 것들이 다 같이 이렇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보시면 반올림 했을 때 채우기 핸들을 써서 이렇게 한글을 여러분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보니까 소수점 이하 자릿수하고 이런 것들이 실제로 보여주는 게 크게 유용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00이니까 소수점 둘째 자리까지 나타낸 것이 의미가 없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셀 범위를 지정해서 이 부분에 셀 표시 형식의 자릿수를 줄여주는 방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I5에서 여기 보시면 I5에서 I14까지를 선택을 합니다. 선택한 후에
홈 탭에 갑니다. 홈 탭에 가서 표시 형식이라는 그룹에 가면 여러가지 표시 형식을 나타낼 수가 있는데, 그 중에서 자리 숫자를 줄이는 것이 있습니다. 예, 자리 숫자를 줄이는 것. 자, 마우스를 살짝 갖다 대면 이거는 자리 숫자를 늘리는 거고요. 요거는 자리 숫자를 줄이는 겁니다. 소수 자리를 줄여줍니다. 그러면 소수 자리 하나 줄였죠? 한 번 더 누르면 소수점 자리 하나 더 줄었어. 완전히 줄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수점 자리를 완전히 줄이는 상태가 되면 끝이 납니다. 예, 그래서 엔터. 자, 이렇게 쳐보니까 되죠. 근데 요걸 한번 잘 기억해 보십시오. 라운드에다가 들어갈 셀 위치에다가 콤마 마이너스 3이다. 요게 이제 라운드 함수의 매개 변수 설정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자꾸 하시다 보면 여러분들 실제로는 이렇게 함수 적고 갈로 열고 이렇게 함수를 직접 적는 것이 속도 시간이 매우 빨라집니다. 일 처리하는 시간이 빨라지니까 이것을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것을 좀 쉽게 문법적으로도 이해하기 쉽고 외우기 쉽게 정리한 것이 페이지 158페이지에 있는 맨 밑에 노트가 있습니다. 노트 쉽고 빠른 엑셀에 노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트 숫자, 라운드에다가 숫자, 반올림할 자리 숫자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다는 거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렵지 않죠? 쉽습니다. 자, 요까지 했고요. 예, 다음은 핵심 기능 55로 우리가 함수 중에서 목과 나머지를 구하는 함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 quotient와 mode 함수로 이것을 계산할 수 있는데요.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50개를 포장하는 할 수 있는 포장재의 개수를 구하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산 라인의 생산량에 따라서 50개를 포장할 수 있는 포장재의 개수를 구하는 그런 문제입니다. 그래서 C3 여기 보시면 C3에 있는 부분을 클릭을 합니다. 그리고 수식에 보면 함수 라이브러리에 삼각 함수에 해당하는 것 중에 quotient를 합니다. 그래서 quotient는 몫을 구하는 것인데 어떻게 구하느냐 하는 것인데 넘버 B3라는 것은 여기 있는 요 앞부분이죠. 요 B3를 입력하고 그 다음에 50 그래서 나누셈 하는 숫자를 50을 넣습니다. 그래서 생산량이 이 B3에 들어가고 quotient에 들어가는 numerator에 B3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denominator에 보면은 50을 넣는다. 그렇게 해서 입력을 하게 되면 실제로는 2510 목 나누기 50에서 목을 구하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 50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자, 한번 실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quotient 포장대라는 함수 quotient 포장재라는 것입니다. 자, 한번 좀 키워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생산별 포장재 및 재고량인데요. 자, 이 부분에 한 박스는 50개씩 묶는다 했습니다. 생산량이 2510개가 생산했는데 한 박스에는 50개니까 몇 박스 들어가느냐 이 말이겠죠. 몇 박스로 묶을 수 있느냐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나누어서 실제로는 몫을 구하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다가 선택을 한 상태에서 수식의 삼각함수죠. 삼각함수에 우리가 quotient 여기 있죠. quotient라는 나눗셈 몫의 정수 부분을 반환하는 함수입니다. 그러면 numerate
넣고요. B3고요. 그 다음에 denominator를 50으로 넣겠습니다. 그러면 계산이 됩니다. 그래서 몫이 구해집니다. 몫은 50입니다. 그죠? 더블 클릭을 하면 역시 마찬가지로 이렇게 다 계산이 될 것입니다. 그죠? 네.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 계산되어지는 것을 확인해 보고요. 자, 요거는 sum 합계를 구하는데 미리 함수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구해졌고요. 자, 이것도 sum인데 합계를 구해졌는데 미포장 재고를 찾아야 됩니다. 미포장 재고. 그러면 이것은 한 박스에 50개씩 50박스를 했으니까 나머지가 남겠죠. 실제로는 10박스가 남겠다. 그죠? 그럼 이것은 뭡니까? 나머지겠죠.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역시 마찬가지로 삼각함수에서 모드 함수가 있습니다. mod 함수가 있습니다. mod 함수, 모드 함수가 있습니다. 모드 함수에 보면 역시 마찬가지로 B3에 대해서 디바이저를 구하는데 실제로는 이게 50이겠죠. 예, 50을 넣으면 될 것입니다. 그래서 50을 가지고 나누어서 나머지를 구하면 10이 되겠죠. 확인. 10이 됩니다. 그래서 모두 B3, 50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이것도 역시 더블 클릭을 하면 이렇게 다 되어지고 이렇게 되어집니다. 예. 자, 이와 같은 경우는 이제 실제로 나머지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이거를 우리가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쉬었다가 바로 제 2강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